퇴직하면 하루가 얼마나 길어질까?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누구도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처음엔 낯설다. 출근이 의무였을 땐 지겨웠던 출근길이 이제는 그리워진다.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던 시간, 내 이름을 불러주던 공간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조용한 집과 텅 빈 오후뿐이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공허한 시간을 바둑판 앞에서 채운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69세 김성호 씨는 정년 퇴직 후에도 여전히 출근을 한다. 다만 목적지는 관공서가 아닌 동네 바둑클럽이다. 김 씨는 37년간 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했다. 늘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 민원인을 맞이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다. 그에게 퇴직은 해방이면서 동시에 상실이었다. 퇴직식 날 박수를 받으며 나올 땐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는데 막막하더군요. 어제까진 갈 곳이 있었는데 오늘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김 씨의 첫 은퇴 아침은 공허함으로 시작됐다. 첫 달은 계획이 있었다. 밀린 잠을 자고 그동안 못 가본 곳을 여행하고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다. 하지만 2달쯤 지나자 전화는 줄었고 함께 밥을 먹던 친구들도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다. 퇴직 초반엔 그래도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점점 줄더니 6개월쯤 지나니까 아무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집 근처를 걷다 발견한 곳이 바둑클럽이었다. 커다란 창문 너머로 흰돌 검은 돌이 오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김 씨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안에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던 그를 안쪽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손짓으로 불렀다. 들어오시오. 구경만 하지 말고. 그날이 김 씨의 2번째 출근 첫날이었다. 처음엔 규칙도 헷갈리고 손놀림도 굼떴지만 사람들은 친절했다. 나이, 직업,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바둑판 위의 수였다. 김 씨는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바둑클럽으로 향했다. 마치 출근하듯. 오후 2시는 약속이죠. 누가 부르지 않아도 갑니다. 가면 늘 기다리는 얼굴이 있으니까요. 이 출근은 김 씨의 삶을 다시 규칙 있게 만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를 감고 옷을 다림질에 입고 집을 나선다. 바둑을 두고 커피를 마시고 세상 이야기를 나눈다. 어느새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집에만 있을 땐 하루가 안 갔어요. 그런데 바둑 두러 다니면서 하루가 짧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다시 만났죠.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사회적 루틴의 회복이라고 부른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경제적 불안보다 사회적 단절이다. 직장은 단순히 일터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중심이었다. 동료와의 대화, 회식, 보고, 회의 같은 일상적 상호작용이 우리의 사회적 리듬을 만들어준다. 퇴직 후 이 리듬이 사라지면 정체감과 소속감도 함께 무너진다.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한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1년 내에 사회적 관계망이 50% 이상 줄어드는 경우 우울증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한다. 반면 규칙적인 외출과 소속 활동을 유지한 사람들은 정서적 안정감이 훨씬 높았다. 김 씨처럼 출근 개념을 유지하는 이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히 바둑을 두는 행위가 아니다. 김 씨의 사례에서 핵심은 함께하는 시간이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불려야 존재감을 느낀다. 김 선생님 한 판 두실래요? 라는 말 한마디가 그를 다시 세상과 연결해준다. 전문가들은 이를 이름이 불리는 경험이라고 부른다. 직장에선 직함이 불리지만 은퇴 후엔 그마저 사라진다. 누군가 이름을 불러주는 공동체는 곧 삶의 에너지원이 된다. 은퇴 후 적응은 결국 혼자 있는 법보다 다시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김 씨는 말한다. 퇴직하고 혼자 있을 땐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여기선 한 수 가르쳐달라, 다음 주에 대국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참 고맙죠. 많은 이들이 은퇴 후 새로운 일이나 취미를 찾으려 하지만 핵심은 사람이 있는 곳에 자신을 놓는 것이다. 바둑이든 그림이든 산책이든 그 안에 타인이 있어야 관계가 회복된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자들의 심리 안정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은 소속감과 예측 가능한 사회적 루틴이다. 내일 무엇을 할지 알고 그 일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불안을 줄인다. 결국 은퇴 후의 출근은 직장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삶의 리듬으로의 복귀다. 김 씨의 오후 2시 약속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삶의 구조다. 누군가에게 인사를 하고 한 수를 두고 웃으며 돌아오는 그 길 위에 다시 일상이 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은퇴는 관계의 종착지가 아니라 다시 관계를 시작할 시간이다. 이를 잃어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불릴 수 있다.
바둑판 위의 돌처럼 삶은 여전히 흙과 백의 균형을 맞추며 흘러간다. 중요한 건 그 판 위에 계속 앉아있는 용기다. 정년퇴직 후에도 출근을 하는 69세 김성호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취미담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은퇴 이후에 겪는 구조적 공백을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이다. 우리는 은퇴를 일의 끝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 순간부터 관계의 끝, 역할의 끝, 그리고 나의 존재감의 끝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퇴직 직후 자신도 모르게 무기력함에 빠진다. 하지만 김 씨는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돌파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다시 만든 사람이다. 그의 오후 2시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세 가지 공간에서 정체성을 유지한다. 하나는 가족, 또 하나는 일터, 그리고 마지막은 제3의 공간이다. 가족은 친밀하지만 사적인 공간이고 일터는 사회적 인정이 주어지는 공식 공간이다. 반면 제3의 공간은 이해관계가 적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교적 중간지대다. 바둑클럽, 동네 체육관, 주민센터, 강좌, 카페 모임 같은 곳이 바로 그것이다. 퇴직 후 이 제3의 공간이 없는 사람일수록 고립감과 우울감이 빠르게 찾아온다. 김 씨가 바둑클럽을 찾은 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본능적인 사회적 복귀의 시도였다.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떠오른다. 그는 왜 오후 2시였을까 하는 것이다. 아침은 여전히 공허하고 저녁은 가족의 시간이기에 그 사이 비어있는 낮 시간은 은퇴자들에게 가장 외롭고 무거운 시간이다. 젊은 시절엔 일하느라 정신없던 그 시간대가 은퇴 후엔 아무 할 일 없는 시간으로 변한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오후 1시부터 4시 사이를 정체감의 공백대라고 부른다. 김 씨는 그 시간에 약속을 만든 것이다. 그건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하루의 중심을 세우는 의식이었다. 바둑이 아니었더라도 그는 뭔가를 찾아 나섰을 것이다. 중요한 건 그가 스스로 일정을 만든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과 다시 일어서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 갈린다. 은퇴 전엔 사회가 나에게 일을 부여했지만 은퇴 후엔 내가 나에게 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 능력을 심리학에서는 자기주도적 루틴 형성이라고 부른다. 매일의 작은 루틴은 심리적 안정과 생리적 리듬을 유지시킨다. 김 씨의 오후 2시는 루틴이자 새로운 자기 훈련의 결과였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작은 경쟁을 벌이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그에게 일종의 사회적 훈련장이자 심리적 피난처가 되었다. 이런 루틴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기 효능감을 유지시키는 강력한 장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승패보다 관계다. 바둑판 위에서 누가 이기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바둑을 두는 관계 그 자체다. 은퇴 후 관계는 직장 시절의 그것과 다르다. 이해관계나 서열이 사라진 대신 순수한 인간적 연결만 남는다. 이런 관계는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하다. 김 씨는 말한다. 회사에 있을 땐 사람을 평가하고 관리했는데 지금은 그냥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것만으로도 즐겁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 속에는 은퇴 후 인간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다. 이제는 누군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된다. 이 전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은퇴자들은 고립을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김 씨의 사례는 소속의 재발견이라는 측면에서도 시사점을 준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후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한다는 말을 믿지만 사실 인간은 철저히 사회적 존재다. 관계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사회적 관계망은 정신건강과 직결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매주 3회 이상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우울증 발생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절반 이하로 낮다. 반면 집 안에서 TV나 스마트폰으로만 시간을 보내는 경우 1년 내 심리적 고립감이 급증한다. 김 씨가 매일 나가는 이유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살아있는 존재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건 퇴직이 단순한 경제활동의 중단이 아니라 호명되지 않는 상태로의 전환이라는 사실이다. 직장에서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 보고서를 부탁하던 상사, 인사를 건네던 동료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는다. 그때부터 자신이 사라진 듯한 기분이 든다. 바둑클럽에서 김 선생님 오늘 한판 하시죠라는 말 한마디가 그의 존재를 회복시킨다. 그래서 이름이 불리는 공간을 갖는 건 은퇴 후 가장 강력한 회복의 시작이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은퇴는 끝이 아니라 다시 연결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점이다.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것은
젊은 시절의 사교보다 훨씬 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익숙한 틀에 머물고자 하지만 그 틀을 스스로 깨지 않으면 세상은 조용히 나를 잇는다. 은퇴 후의 삶은 결국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연습이다. 그것은 취미로도 자원봉사로도 동호회로도 가능하다. 중요한 건 내가 참여할 자리를 만들어 두는 것이다. 그 자리가 나를 다시 사회의 일부로 묶어줄 것이다. 결국 김 씨의 오후 2시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조용한 질문이다. 당신은 은퇴 후 어디로 출근할 것인가? 갈 곳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일터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관계가 있다는 뜻이다. 사람은 일을 하며 살지만 관계로 존재한다. 은퇴 후에도 관계가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매일의 약속, 작은 인사, 한 잔의 커피, 한 판의 바둑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음을 느낀다. 삶의 마지막까지 출근할 곳이 있다는 건 축복이다. 그것이 꼭 일터일 필요는 없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곳, 내가 가면 웃는 얼굴이 있는 곳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오후 2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은퇴 후 삶의 품격이자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는 가장 인간적인 방식이다.